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금은 울산의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이어서 양산, 부산까지 이렇게 돌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한강벨트에 이어서 낙동강 벨트도 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남이 심상치 않다. 영남이 다시 뭉쳐야 한다. 이 낙동강 벨트, 오늘 이 부산 경남 이 대구를 방문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지지율이 반등세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마 지난 3개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으로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입장이다. 참 안팎으로 지금 당내 여권 전체 내부 바깥으로도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언론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악연도 있죠.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서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충고했다라고 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위기다, 단합하라. 이건 한동훈에게 주는 메시지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호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합해야 한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부쩍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선거를 잘 알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 권력관계, 예민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지금 민생토론회 오늘도 가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화합, 단합도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이 핵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권력 관계라는 게 주변의 움직임이 예민합니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갖가지 이런 전망들, 억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을까?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총선을 놓고 지금 각종 이간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번 총선의 승패, 이 승패에 따른 책임 부분입니다. 권력에서 이 부분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본인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권 전체에 소위 친윤, 친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여권 전체의 권력 관리에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나 분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연히 승리하면 그 공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공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동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은 모두 한동훈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의대 증원 부분입니다.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의대 증원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정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 대화로서 풀어라,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지금 서울대 교수, 의대 교수들은 모두 이 사직서를 철회하고 돌아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밀어붙이면 이 정부가 항복을 한다.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쪽이든 대화하는 자세는 아니죠. 물론 여기에서 누가 먼저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느냐? 한동훈이 풀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언을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올해 2,000명을 살려두고 내년부터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올해 1,000명을 하고 10년 동안 1,000명씩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듭이 꼬이고 꼬여 있을 때, 이걸 정말 풀 수 없을 때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조언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읽힙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제는 뭐 막말을 넘어서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울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유권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넘어가서 이 거짓말이나 사기를 많이 치다 보면 이런 병명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완전히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권자를 바보 취급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바보가 된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파 가격 그 875원, 뭐 876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짜뉴스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을 하면 가짜뉴스를 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영상 자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 대파 가격, 이 농협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 왜 이렇게 싸냐. 다른 곳에서는 3,600원, 3,900원 하는데 어떻게 해서 800원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부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할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다른 곳은 어떻느냐. 다른 곳은 여전히 비싸다. 거기도 좀 지원과 할인이 있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대파 가격 한 당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동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3번 더 나와야 합니다. 총선 전에. 총선 전날도 대장동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정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독재다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지금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재판정에 나오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부가 단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판사 자신이 하는 것이다. 검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이재명이 거의 바보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딸들 앞에서나 통할 이 거짓말이 이 재판부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재명 조국이 지금 계속 검찰 독재, 검찰이 수사권으로 뭐 독재를 휘두른다라고 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 이재명이 검찰이 자신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자꾸 재판에 부른다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100%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변호사인데 이걸 모릅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거짓말이 어느 게 거짓말이고 진짜인지 어떤 게 지금 막말이고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조심합니다. 거친 말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판에 출석하라 말하는 모든 걸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검사가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다.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선거 하루 전에도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찍이찍 거리다가 쇠쇠, 중국에 그냥 쇠쇠 하면 된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에. 이재명이 쇠쇠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일쯤은 이러지 않다가 중국은 모든 언론이 당에서 지시를 합니다.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제 당의 결정이 선 것이죠. 그래서 전 언론이 일제히 이재명은 영웅이다. 이재명은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이재명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한미일 공조입니다. 한미일 공조로 가서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재명이 쇠쇠라는 말로 윤 대통령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데스특필하는 중국의 언론, 이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이런 보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재명의 이 굴종적인 태도에 연결이 된 이재명의 의도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우리 선거에, 대선에서도 그랬고 언제나 선거에 관여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중국의 댓글, 또 중국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국인들을 통해서, 중국 단체를 통해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이런 결정이 내렸다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 중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을 한다면, 이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많은 중국인, 중국 단체들, 뭐 댓글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라라고 하는 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읽힙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바보 같은 판단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계속해서 오늘 재판에서도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에는 피의자가 100% 참석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계양을에서 맞붙고 있는 원희룡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에 필요 없는지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이재명이 계양에는 필요가 없는 인물이다. 따끔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우리나라에는 필요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발전에, 계양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을 가려서 합니다. 지역구 싸움이 격렬해지게 되면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누구나 내게 됩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특히 당의 방침, 한동훈을 좀 비판하면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뭐 안철수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나경원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희룡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 왜 원희룡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희룡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2, 3%, 당장의 언론의 주목, 그걸 위해서 뭐 한동훈을 비판한다든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뭐 그런 말, 원희룡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희룡의 정치입니다. 이런 원희룡의 정치, 이 깊은 맛입니다. 정말 우러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재명과 원희룡의 맞대결, 원희룡이 이 이재명을 치워버리겠다. 우리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을 걷어내버리겠다라는 게 성공하면서 이 원희룡의 정치가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선거 현수막을 거는데 이 범죄 세력에게, 이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걸려고 했는데 이 서울 지역의 후보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걸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북이라는 말, 뭐 이런 말, 범죄인들, 범죄 혐의자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지금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종북 맞지 않습니까? 지금 종북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에도 굴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승민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부직갱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고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등판이 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유승민 없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말 이번 총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결국 단합을 하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대로. 그 단합의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종북이라는 말도 쓰지 못합니다. 지금 유승민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승민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한동훈 위원장은 단칼에
유승민 부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을 한동훈 위원장이 맡고 있다. 지금 하루빨리 오늘이 아마 계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낙동강 벨트, 이 영남의 지지층이 단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여기에서 반등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뭐 보름 남았습니다. 선거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마음도 무거운 상황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좀 기를 받았을 겁니다. 선거의 여왕의 기를 받아서 낙동강에서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은 범죄인이고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제는 자신들도 거의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망한 것이죠. 좌파 포퓰리즘으로. 이재명이 매일같이 떠드는 것이 돈풀자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조국은 뭐 매일같이 윤석열 정부 이제 없다식입니다. 탄핵이다라는 겁니다. 조국은 도대체 그 머릿속에 탄핵이니 이런 말 이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까? 아무런 뭐 정책 공약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탄핵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을 전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의자를 강제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검사다라는 이재명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재판부 앞에서.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 법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조국은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동훈이 썼는데 거의 바보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표를 달라고 하면서 총선판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